기술 발전 이래로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만큼이나 당대 사회를 이상한 것으로 간주한 영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고 비로소 타일러와 하나가 된 잭은 얼굴에 총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가장 행복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말라에게 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이상한 때에 당신을 만났고. 그 후 폭발한 빌딩들을 비추며 영화가 막을 내리는 걸 보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Y2K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금융사 빌딩을 파괴시킨다는 계획도, 대혼란 작전이 벌여온 수많은 반항적 테러들도 모두 Y2K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이트클럽은 다가올 밀레니얼에 새로운 천년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핀처는 이런 질문에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은 채 영리하게 영화를 끝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를 하듯 픽시스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무너지는 빌딩 숲을 비추면서요. 이로써 이 영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온연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20세기 시네마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22년하고도 8개월이 지난 21세기에서 인사드립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화는 데이빗 핀처 감독의 1999년작 파이트클럽입니다. 99년 당시 30대였던 브래드 피트가 타일러 더든이라는 인생 캐릭터를 연기하며 화제를 모았던 영화였죠. 그러니 우리는 영화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인물, 타일러 더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잭 자신이며 잭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상을 그대로 담은 상상의 인물인 타일러는 현대사회를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진정한 자유를 손에 거머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그가 내뱉는 대사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은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모든 걸 잃어봐야 해. TV를 통해 우린 모두 백만장자나 스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그게 환상임을 알았을 때 우린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처럼 타일러라는 인물은 작중에서 20세기 말 현대 운명의 병폐를 꼬집고 우리 모두가 세계대전이나 대공황보다도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런 그들의 방황과 분노가 파이트클럽과 대혼란 작전 같은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방식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잭이라는 인물은 어떨까요?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잭은 실상 타일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타일러를 상상 속에서 창조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일러와는 정반대로 이케아 가구를 쇼핑하는 게 취미이며 아파트를 꾸미고 새로운 옷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현대사회 속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그의 내면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었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깬 것도 잠든 것도 아닌 일상을 보냈고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장소에서 깨어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를 잠시나마 구원할 뻔했던 것이 시한부 환자들의 자조 모임에 나간 일이었다는 점은 꽤나 징후적입니다. 모든 걸 잃은 자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던 타일러의 말에 대한 복선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의연해진 다른 환자들을 보며 그는 희망을 얻고 다시금 행복한 일상을 얻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죽음을 재료로 삼아 잠시간 통증을 안정시키는 진통제와 같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말라싱어가 등장합니다. 잭은 언제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내적 자유를 원할 때는 집의 가구 따위에 물질적 풍요만을 늘려나갔고 삶을 원할 때는 곧 죽을 시한부 환자들을 찾았습니다. 때문에 그가 말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혐오로 착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말라는 오히려 잭의 이상향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진 타일러와 사랑에 빠졌고 그때부터 지독히도 병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삼각관계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말라를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버리려 드는 타일러와 말라를 사랑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척하는 잭, 그리고 타일러와 잭을 오락가락하며 자꾸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들에게 지쳐가는 말라. 이들의 관계는 로맨스 영화와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말부 타일러를 이겨내고 자신의 주체성을 찾은 잭이 이제 다 괜찮을 거라며 말라의 손을 잡는 대목은 말 그대로 세기말의 로맨스고요. 이외에도 말라싱어와 타일러들의 관계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식이 됩니다. 바로 사랑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주제 말입니다. 자유, 바로 그렇습니다. 파이트클럽은 사실 자유에 대해 다루는 영화입니다. 작중 인물들은 모두 문명사회 속에 예속되어 방황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모두 자유를 원했기에 시작됐습니다. 잭은 타일러를 만들어냈고 말라는 타일러들에게 의존합니다. 밥을 비롯한 파이트 클럽의 멤버들은 싸움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건 자유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불안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들을 영적 공황으로 내모는 원인은 대체 뭘까요? 바로 세기말이라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 새 시대가 오면, 새 날이 밝으면 가뜩이나 복잡하고 변화 많아지는 이 세상이 더 수수께끼 같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이 영화가 다른 해도 아닌 하필 1999년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이들의 불안은 세기말이라는 현대 문명이 도달해야만 하는 필연적 미지에서 출발합니다. 때문에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타일러와 파이트 클럽의 멤버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른 방안을 고안해내죠. 스스로 사회의 불안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가 영상의 오프닝에서 왜 Y2K를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컸던 나머지 불안에 관한 음모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대혼란 작전을 수행하는 클럽원들의 모습은 Y2K 음모론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대혼란 작전의 첫 번째 규칙, 아무것도 묻지 말 것. 영화의 후반부 주요 소재가 되는 이 작전은 말 그대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싸움을 통해 자유를 되찾는다는 파이트 클럽의 본래 목적은 이미 상실되었고 타일러와 작전 구성원들의 머릿속에는 현대 사회의 한방을 날리겠다는 비뚤어진 반항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약간의 판타지 혹은 디스토피아적 요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문명에 세뇌되었던 젊은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지만 그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그걸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혼란 그 자체에 세뇌되어 버리는 거죠. 이제 잭의 모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타일러를 찾고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끝내 그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타일러를 이겨내기 위한 잭의 모험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잭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머리에 구멍이 뚫린 잭, 아니 진짜 타일러는 자유를 찾은 스스로의 모습으로 말라를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킬과 하이드가 비로소 한 몸이 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영화는 여태껏 진정한 자유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논하고자 그토록 많은 시간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타일러와 말라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빌딩들은 폭발했고 대혼란 작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핀처가 영리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말에 온점을 찍지 않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영화 밖의 관객들에게 맡겨놓은 지점 말이에요. 사랑과 자유는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핀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세계에, 곧 도래할 신세기에 일말의 희망을 남겨둡니다. 그 희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 맡겨둔 채로 말이죠. 그렇게 파이트 클럽은 20세기의 끝에서 21세기의 시작에게로 보내는 편지 같은 영화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